네,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치밀한 사전 모의 정황이 속속 포착이 되고 있지만 사망의 원인과 사건의 배후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네, 과연 김정남 암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걸까요? 네. 이 시간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원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보니까 너무 설설설 이게 관리 정부가 공식 발표하기 전에 너무 많은 설이 나오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뉴스를 접하는 시청자분들은 더욱더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부검 사인이 밝혀졌는데 뚜렷하게 안 나와서 재부검을 하겠다고 관리 측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첫째는 자기들이 기술이 부족해서 우리 국가수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말레이시아 부검팀들은 어느 정도 실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실력이 부족해서 정확한 사인을 찾아내지 못한 건지 아니면은 전혀 그동안에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 독극물에 의해서 예. 사망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샘플과 일치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건지 또 북한이 주장한 대로 지금 북한 강철 대사는 말레이시아 당국이 최초에 자기에게 전화를 해서 심장마비로 죽은 것 같다. 근데 이 사람이 북한 인민인지 좀 확인하고 싶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말레이시아 당국이 계속 부검한다, 부검한다. 예. 이건 뭐 독살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을 음해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하자면 그 사인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재부검하는 건지 지금 사실은 저희들은 알 수 없는 건데요. 예.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증거로 봐서는 역시 북한에 의한 새로운 물질이든 어떻든 독살일 가능성은 높습니다만은 어떻든 말레이시아 당국으로서는 이것이 지금 세계적인 쟁점이 돼 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후유증이 심할까 봐서 돌다리도 두드리어서 지금 건너는 그런 심정으로 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재부검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한국의 부검 의술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네. 이런 게 뭐 며칠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7시간 동안 부검을 했고 또 그 결과를 늦게 한다는 것도 조금 의문이었지만 네네. 다시 재부검을 한다 이 부분이 좀 석연찮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전현주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부검을 했을 때 사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좀 미묘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부검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을 못하는 국가나 집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부검 결과가 독극물에 의한 사례나 예.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북한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 또 일부에서는 또 이건 또 사인은 분명히 예. 심장마비나 이게 아니고 어떤 독살이나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검 부실 논란을 차단한다. 이런 차원에서 미연에 이것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뭘 했지만 네. 저런 논란을 부식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는 거다. 네네 그렇게 볼 그런 수도 개념으로 있을 것 보고 같습니다. 계십니다. 자, 지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말레이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체포된 김정남의 암살 북한 용의자가 1970년생 리정철로 확인됐다고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된다면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것에 좀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리정철이가 지금 어떠한 신분인지 네.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북한 사람인 사람일 수도 건지 있고. 예. 아니면 정말 경찰청국의 하나의 요원으로서 나머지 사람들을 총지휘한 그 현장 책임자인 건지 네. 그건 지금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대체로 정말 고도의 훈련을 받은 경찰청국의 전문 테러 요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며칠이 지난 겁니까? 13일 날 오전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오늘까지 따지면은 약 5일이 지난 상태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고도에 훈련된 요원이었다면 도망을 갈 수 있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런 상황인데 쿠알라룸푸르에서 지금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체포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금은 하여튼 좀 미심쩍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 국적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최종 그 책임자인 건지 아니면 중간 책임자인지 어떻든 간에 북한 국적이기 때문에 조사를 철저히 한다고 한다면 연관성은 충분히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철저히 한다고 예. 한다면은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알겠습니다.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국적에 그저 그런 북한 사람인 건지 네네. 아니면 북한 정찰 총국과 관련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거. 예. 지금 북한 정찰 총국이 예. 대체로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그 공작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쪽에서 많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해외 공작을 하고 있다. 이게 그 전반적인 평가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물론 현재로서는 뭐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1970년생 그 북한 국적의 리정철이다 이렇게 예. 본다면 그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 이렇게 우선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 전현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미심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예. 굉장히 그 단순하게 그 독살이랄지 이런 데 있어서 그 프로답지 않은 여러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만 어쨌든 북한 국적자이고 이렇게 본다면 이 리정철 씨가 네네. 외국인 노동자한테 발급된 말레이시아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대요. 네네. 그렇다면은 뭐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나 이쪽에 네. 북한 노동자들이 가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 보면은 그쪽에 이제 벌목이나 또 그쪽에서 그 광산이랄지 이런 데서 채굴 같은 거 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일지 예. 또는 그런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위장한 정찰총국 요원일지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레이 당국이 확인을 철저하게 한다면 경찰 측에서 한다면 이 부분이 진실대로 드러날 수 있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교수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은 그 말레이시아 쪽은 많은 이제 북한 사람들이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외화벌이를 위해서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물론 외교관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당연히 공작 요원들도 가 있죠. 그리고 다양한 그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체포된 사람이 정말 총국과 이번이니까 어떻든 그 살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인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와서 활동하는 상사 직원 내지는 외화벌이 상사 내지는 뭐 그냥 어떤 근로자 노동자일 건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만은 예. 어떻든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당국이 확보한 그 4명의 남자 그 사진이 CCTV 잡힌 사진이 지금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과 이근철이라고 하는 이근철입니까? 이정철. 이정철이라는 사람과 이 매치가 되는 건지 경찰 당국에서 확실히 예. 조사를 해서 예. 또 신문을 해서 그 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일단 다른 뭐, 예. 또 다른 체포된 용의자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성이 2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그렇습니다. 드러나는데 네. 그렇다면 단순히 가담했다고 보기에는 좀 평범한 여성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지금 인도네시아 여성이 이제 그 나이트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이다 이렇게까지는 알려져 있고 예. 그 사는 동네에서 생년월일이 예.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년월일과 다른 그러니까 2개 우리로 치면 2개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 여성이 이제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 단순한 청부 살인에 가담한 예. 그런 건지 아니면 아마추어를 위장한 정말 그 살인 청부업자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우리가 심도 있게 네.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그 이야기했던 그냥 단순한 그 일반인이거나 김정남을 살해하는 데 있어서 무슨 뭐 장난으로만 했달지 뭐 이런 식의 부분들은 서바이벌 게임 같은 예.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뭐 TV 리얼리티 리얼리티 쇼 뭐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조금은 이제 이 여성이나 또 나머지 베트남 국적 여성 이 여성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뭔가 역할을 처음부터 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을 저는 것 근데 좀 같습니다. 그 의심되는 게 뭐냐면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이 과연 이거를 오롯이 밝혀낼 수 있겠느냐, 그만큼 수력이 되느냐
이 부분도 많은 어떤 의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경찰의 수사력은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네. 거기다 사실 좀 여담입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은 하루에 이렇게 이제 일테면 시내를 집에서 나와서 직장에 가고 또 뭐 지하철 타고 등등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86번인가 CCTV에 찍힌다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는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렇죠. 환경들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보는데 예. 과연 말레이시아는 그런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뭐 어떻든 말레이시아 경찰도 실력은 만만치는 않겠죠. 그 사람들도 예. 정상적인 국가니까 예. 뭐 그렇기는 하지만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그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고 네. 복잡한 지금 국제 정치적인 관심을 갖는 국제적인 사건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는 그러면 그럴수록 철저히 지금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북한, 중국, 뭐 나가서 뭐 한국 여러 나라들이 지금 걸쳐서 얽히고 설킨 지금 문제잖아요.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 따라서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밝힌다 할지라도 아까 김 교수 문제 제기한 것처럼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수 있죠. 북한은 북한대로 승복을 안 한다든가, 뭐 나아가서는 뭐 국제사회가 승복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렇죠. 이런 이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끌면서 조금 약간 그 회치를 한다 할까요? 이런 식의 발표가 또 오히려 있을 가능성도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나 어떻든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것을 밝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돌연 이제 강철 북한 대사가 네네. 그 한밤중에 이제 우리 연합뉴스의 표현을 따르자면 이제 생태 회견을 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네네. 이 강철 북한 대사의 부검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그 기자회견 보셨을 거예요. 네네. 어떻게 좀 어떤 의도라고 좀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돌출적인 강철 대사의 발언이었습니다. 예. 외신이나 우리 한국 기자들이 계속 강철 대사에게 인터뷰 요청했을 때는 예. 묵묵부답이다가 그러니까요. 갑자기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건데 예.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강철 대사의 이 그 기자회견 자체가 예. 사건의 쟁점을 좀 흐트러뜨리는 이런 차원에서의 그 행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예. 심장마비로 이야기를 했다가 그 실제 그 다음에 진행되는 그 경찰이나 예. 또 수사 과정들을 보면은 또 그런 방향은 아니고 이게 독살이나 뭔가 살해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더 분위기 자체를 북한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심장마비나 이런 쪽으로 좀 되돌리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독살이나 이런 전체적인 살해 쪽으로 가는 흐름 자체를 좀 분위기를 좀 흐트러뜨리는 반전시키는 이런 차원에서의 하나의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될 뭔가 것 같고요. 김정남 부검 결과에 대한 힘 빼기의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예. 이제 이 강철 대사의 기자회견에서 보면은 예. 우리 한국 내부 정치에 대한 언급이 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언급을 통해서 뭔가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 한국이나 이런 다른 국가들의 어떤 자작극이나 이런 쪽으로 좀 몰고 가려고 하는 예. 뭐 이런 흐름도 보여줬다.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어쨌든 강철 대사의 그런 기자회견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었고 또 그 결과 자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을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돌출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국 정부를 끌어들여서 이렇게까지 억지 주장을 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정말로 자기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 이건 도저히 뭐 누가 독살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심장마비라든가 하여튼 자연사다고 정말 그렇게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둘째는 역시 이제 정치적인 목적인 거죠. 도저히 자기들은 한 일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 한 일은 아니고 누군가가 이 김정남이를 살해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했을 것이다. 그것은 뭐 남한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중국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미국일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부검 결과가 이제 나와서 이건 독극물에 의한 살해인 거고. 더군다나 지금 그 용의자들이 체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 사람들 체포한 결과를 가지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언젠가는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이건 뭐 북한이 이건 분명히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된 거라고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기 위한 거죠.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부정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 쌓기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면은 저희가 아까 이제 그 화면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전 시간에서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만 김정은의 그 이복형인 김정남이 괴한들한테 습격을 받은 직후의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함께 좀 보여주시죠. 예, 이게 이제 그 말레이시아 현지 영자진 뉴스트레이트타임즈가 오늘 일면에 공개를 한 건데요. 상당히 좀 네네. 충격적인 좀 장면이고요. 네네. 이제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진 모습이라고 하니 제가 볼 때는 사망하기 직전의 모습인가 싶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일단 외상은 없는 것을 봤을 때 네네. 식물살인 쪽으로 좀 크게 의심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진만으로 본다면 김정남의 그 사망 원인은 그런 호흡에 의한, 그러니까 호흡과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독극물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예. 뭔가 입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입에 뭔가 뭐 상처가 나거나 뭐 거품이 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뭐 완전히 몸이 축 늘어져 있는 예. 뭐 그런 상태라고 보면 이것은 아마 이제 독극물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은 그런 사진인 것 같고요. 예. 지금 이 사진만으로 보면은 뭐 완전히 그 사람이 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충격이 아주 센, 그러니까 독극물 중에서도 빠른 반응이 나오는 그런 독극물을 쓰지 않고는 이런 정도까지 그 몸 상태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 사진 자체로 본다면 독극물 살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검에서 이제 사인이 만약에 독극물로 의한 사망이다라고 나온다면 지금 부검의 결과가 중요한 점은 이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철대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고 그게 만약 독극물에 의한 사망으로 나온다면 이 부분이 북한의 개입으로 북한에 의한 테러라고 볼 수 있는 정확한 어떤 단서라고 볼 수 있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건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그러니까 경우- 지금 예. 자, 첫째는 이게 이제 김철이라고 하는 여권을 가지고 있는 북한 사람이 김정남이었느냐 예. 하는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맨 최초에. 근데 동일인으로 지금 밝혀진 거죠. 그렇죠. 김철과 김정남이는. 예. 그다음에 이제 사망 원인입니다. 지금 논쟁을 하고 있죠. 이게 심장마비냐 말하자면 자연사냐 자연사냐. 아니면 누구의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그것이 폭력이든 아니면 독극물이든 그렇죠. 이제 그걸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독극물에 의한 거다. 그러면 누가 했느냐 이런 걸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잡힌 지금 용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마지막 행동대원이란 말이죠. 마지막에. 근데 그 뒤에 2단계가 있는지 3단계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시켰는지. 예를 들자면 제가 마지막 행동대원이었어요. 예. 그 배후에는 우리 김영현 교수가 계셨어요. 근데 김영현 교수를 취조해 보니까 권유도 누구가 시켜서 그랬다는 거예요, 또.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잡아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을. 예. 그래서 이건 최종적으로 북한이 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제 많이 얘기는 걸린다는 얘기죠. 독극물 살해라는 것이 일반인은 할 수 없는 네네. 국가 차원의 어떤 암살이다라고 네네.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냐 이제 그걸 여쭤보는 그 부분은 뭐 예.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국가에 의한 타살이나 살인이다라고 하는 걸로 독극물을 없다. 연결시킬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일반 그 구체적인- 테러리스트도 할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말하자면. 테러 그렇기 때문에, 단체나 예. 이런 과거의 사례들도 보면은 그야말로 어떤 그 치정에 의한 살인 관계에서도 보면 독극물을 쓸 수 있고 또 이 독극물을 일반인들도 화공약품 그 가게나 이런 데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이게 국가의 특별한 소행이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알겠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전현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용의자들이 잡혔고 그 이후에 그 뒷 배경들 속에서 만약에 북한 국적자들로 쭉 이게 연결되는 선이 발견된다면 이건 북한의 소행으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된다. 물론 최종적인 증거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이정철이 북한 국적자고 예. 그 노동자로서 그 증명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이제는 이제 북한 쪽으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그동안은 추정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실체를 북한 쪽으로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지금 만들어진 이 정도까지가 현재 팩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보게 되면은 이 북한의 이제 전략 전술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 때의 범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강민철이라는 요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체포된 이후로 병원에 쭉 입원해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그 피부 출혈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폭탄을 잘못 터뜨려 가지고 팔이 하나 잘렸던가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약 한 달 후에 자백을 합니다. 계속 부정을 하다가 그 이제 자백을 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뭐 일설에 의하면 거기에 있는 간호사가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감동을 해서 뭐 자백을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네, 네. 이런 경우에 북한이 했다는 것에서 명백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87년 칼기 그 폭파 사건 때 김현희 씨 지금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물론 이제 그 잡히기 직전에 독약 앰플을 입에다 넣었습니다만은 주변에서 그걸 틀어 막아서 빼내 가지고 살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김현희가 북한의 공작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밝혀졌습니다. 물론 그 뒤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뭐 공작원이 아니다, 조작이다 그랬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북한 소행으로 확실히 됐는데 예.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에이전트를 쓴단 말이죠. 킬러들을. 근데 그것도 바로 한 단계 거친 게 아니고 두 바로 단계, 세 파견하는 단계, 것이 아니라 두 단계, 예. 세 단계를 거쳐서 에이전트를 쓰는 바람에 정말 북한이 했다고 하는 이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애매해졌다는 얘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말레이 수사 당국이 좀 어떻게든 뭐 조사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밝혀낼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정남 피살과 관련돼서 이제 그 북한을 더 압박하라는 네네. 국제 정세가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미국 하원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된다 목소리 커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것은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되면 북한과의 미국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북한의 그 마이너리티를 줄 수 있는 상당한 북한에 대해서는 그 미국이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하나 또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예. 국제사회가 또 북한에 대해서 매우 또 불편한 심기들을 또 표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그 내용들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난다면 북한으로서는 많은 부분 또 그 어려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중국도 상당히 난처해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소용이 드러나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처해질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난처하겠죠. 예. 외부적으로는 그런 표현을 거의 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북한을 끌어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북한이 악마라고 하는 것은 중국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악마도 예.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올지 좀 두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원장, 김용현 예.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